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긴급 시장 점검을 공개 영상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웬만해서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을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멤버십 시장 분석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가 저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00도 깰까 말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3,000에서 2,900까지 굉장히 빨리 내려왔어요. 거의 한 2일 만에 내려왔나요? 그래서 2,900이 이제 깨지면 본격적인 투매 구간 진입이 될 겁니다. 2,900 밑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뭐 신용 반대 매매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에서 이제 기계적인 손절이 나오면서 또 그게 투매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오늘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셨을 테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셨을 텐데 일단 그런 분들이 같이 마인드가 흔들리면서 손절이 일부 나오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많은 악성 매물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2,900 밑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심리가 무너지는 거죠, 일단. 뭐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일단 심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많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아직 우리가 내일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고. 일단 뭐 이런 흐름이 보통 나오게 되면 보통 큰 손바뀜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손바뀜이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손바뀜이고요. 대신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영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마 지금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멤버십 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금 비중이 75%예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분들도 현금 비중이 70에서 75%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더 확보하신 분들은 뭐 90%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는 이미 뭐 그 전에 알고 있었고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유튜브 채널, 그 외에 뭐 전문가들이 뭐 현금 30%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현금 더 많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현금화가 좀 많이 되어 있었어야 됐었어요. 시장을 제대로 이제 본 게 맞다면. 그리고 조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대기 매수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탁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탁금이 뭐 크게 줄어든 거? 그런 건 없어요. 여전히 대기 매수 자금은 많고, 다만, 지금의 이런 하락이 스마트 머니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 대기 매수 자금들이. 그 대기 매수 자금들이 투입이 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결국 이런 거를 기다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이.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좀 냉정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종목이 빠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갈 종목은 여전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우량주 종목 중에서도 시장의 최근 급락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전체 막 망가지면서 막 다 급락이 나오는 그런 패턴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급을 좀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금액.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700억 정도를 팔았고요. 선물도 2,800억 정도. 이 매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많은 큰 하락을 만든 거예요.
이 정도의 그 매도량을 가지고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은 거꾸로 1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 900억 매도, 외인들은 500억 정도 매도. 이 정도 매도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3. 거의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인 매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투심이 악화되면서 거의 뭐 거래량이 없이 그냥 쭉쭉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심리 문제가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심리 문제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심리 문제가 더 커졌어요. 투심 악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하락, 지금의 이런 하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마 작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정상화된 시장에서 늘 있어왔던 조정 범위예요. 지금 나오는 하락도.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조정. 오히려 작년 같은 시장이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시장을 아예 잊으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냥 평생 잊으세요. 내가 이 시장에서 들어와서 평생 투자할 거라면 작년과 같은 시장은 영영 잊어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시장이 정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정상화된 시장이라는 것은 공매도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하락 재료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미 정부 부채 한도 상환 문제, 이거는 뭐 어차피 해결될 이슈니까 저는 이거 크게 뭐 악재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인 그냥 이슈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있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에너지빨 인플레이션 문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정전 사태 우려, 이런 것들도 에너지 가격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물가에 바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 문제 절대로 완화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뭐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보려면 일단 이 에너지빨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언제 해결될지 어떻게 해결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가서도, 내년 1분기로 넘어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플레 문제가 좀 더 지속이 된다.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연준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금리를 잡기 위한 뭐 어떤 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시장은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금리. 이러다가 금리 더 빨리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 이슈는 제가 이거는 지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이거 거래 정지 됐습니다. 헝다그룹 쪽.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끝난 이슈고, 그 외에 다른 중국 부동산 그룹들의 연쇄 파산 이슈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다 중국만의 문제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도미노 연쇄 파산 이런 거를 일으킬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국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해결을 할 겁니다. 자국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바이든의 강경한 대중무역정책,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아마 내년엔 더 심하겠죠. 미국 경제가 이제 제대로 더 회복되고 완전 고용으로 들어서게 되면 아마 이거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렇게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플레 문제, 그리고 금리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유동성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인프라법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도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3조 5천억 달러짜리죠.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하는 게 너무 많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다. 그리고 1조 2천억은 뭐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합의점을 찾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거라도 일단 해결이 되면 숨통은 튀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라도 해결이 되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해결되는지가 좀 중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에 하락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재료가 이거다. 참 교묘하게 이런 악재들이 연쇄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다 터졌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하지만 이런 문제 이면에 좋은 소식들도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금 악재만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막 공포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시장 점검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가장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급사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수급사항들이 있어요. 포지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마무리 지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중 관리 방법.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 특히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나는 오래 살아남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는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실시간이거든요. 역의 환율 차트인데 지금 고가가 돌파가 됐죠. 아마 1200원도 지금 돌파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1200원은 돌파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적인 이 추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 이 추세를.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하락은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디까지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일단 최대 폭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딱 여기잖아요. 1210원 정도. 일단 기술적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전에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깨면서 주구장창 하락 추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 자리이고, 그리고 이 전체 하락에 대해서 61.8%를 되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10원. 이 뜻은 코스피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환율은 1210원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열어놓고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갔을 때 반드시 윗꼬리가 강하게 달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윗꼬리가 달린 이후에 이 추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보다도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볼게요. 일단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선물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에요. 이 선물은 지금 12월물입니다. 12월물에 대한 수급 상황이고 그게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선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쨌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인이거든요. 지금 선물 포지션 자체가 27일까지는 순매수였는데 28일부터 완전히 음전환 됐었죠.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자리냐?
일단 코스피로 바꿔서 28일, 딱 이 자리에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가 공격적으로 하락 공격을 했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이때 시점으로 선물 지수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코스피를 볼 게 아니고 선물 지수를 같이 봐야 돼요. 28일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이때. 이날. 이날이죠, 이날. 그래서 이 날부터 쭉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선물 매도가 이때부터 늘어났잖아요. 음전환 되면서 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고 있죠. 즉 매도 포지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던 날이에요. 그게 연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면 딱 이때부터 보시면 돼요. 보면 이 미결제 약정이 아직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피크거든요. 여기가 지금 피크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그러니까 쭉 늘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안 한 겁니다. 장 막판에 뭐 일부 수익 실현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로만 가지고 얘네들이 매도 포지션을 철수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얘네도 수익 실현을 단계적으로 하지 뭐 한 번에 날 잡아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뭐 분할 매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이 아직 매도 포지션이 유지해요. 지금 미결제 약정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 나오려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 진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나오는 이 바닥이 진바닥이거든요. 저는 강하게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진바닥이 나오려면 최소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 매도 포지션 이게 청산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선물을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안 끝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죠. 이렇게 흐름을 타면 얘네들은 하방으로 되도록 많이 먹으려고 할 거예요. 하방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껴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시장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선물 옵션 만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시장의 영향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노는 이 메이저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바닥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폭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시 보기 좋게 코스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로 보면은 이제 그냥 냉정하게 봅시다. 우리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그냥 주봉으로 볼게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기간 조정 한번 겪고 다이렉트로 그냥 쭉 올라왔죠. 다이렉트로 쭉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주봉상 구름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상승 이후에 정상적인 조정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하락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정상적인 하락 범위예요. 정상적인 하락. 이게 뭐 조정이 과하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좀 더 크게 볼게요. 과거의 시장.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시장은 거의 10년이나 12년 정도, 그 정도 사이클마다 오는 이제 하락이고요. 그 외에 정상적인 시장.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이 하락 폭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유로존 위기 때도 꽤 큰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이슈들. 늘 있어 왔던 하락입니다. 이 상승폭 대비 하락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 상승을 그냥 다 반납을 해버리죠. 상승을 이만큼 했는데 다 반납해버리고, 이때도 연초 상반기에 상승했던 거 싹 다 반납해버리고, 늘 있어왔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하락,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시장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때 시장 얼마나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그냥 이전에 있었던 그런 많은 시장에서 되풀이 됐었던 그런 조정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려면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시장 환경상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정이다라고 보면은 N자 패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N자 패턴이면은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900은 깨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이런 흐름이 또 지나가면 또 좋은 흐름이 또 나오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이후 상승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라고 100% 확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정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중 관리 방법. 이건 이제 정상적인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공매도까지 다 있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 시장에서의 비중 관리.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는 몇 번 없어요. 1년에.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지금처럼 크게 하락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기회라고 흔히 말하거든요. 그게 어떤 기회냐? 수익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하락이 나와야만 수익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수익 매매 안정적으로 못 합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포지션을 구축할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아무리 못해도 현금 30%로는 남겨둬야 돼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뭐 90%, 100% 때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에서 현금 30%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금 30%밖에 없다? 이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아무리 못해도 현금 50%는 있어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 7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싼 가격에 줍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에서 이런 막대한 현금 비중을 써야만 수익도 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도 아무리 못해도 현금 30%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70%까지 다 투입을 하려면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만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 50%는 있어야 돼요. 현금 50%는. 그리고 보통 짧게 트레이딩, 그러니까 짧은 스윙이죠. 짧은 스윙이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남의 장세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런 시장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년같이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큰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딱 지나가 버리면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길게 묵고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1년 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요. 사이클 자체가. 그만큼 짧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회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 방식의
매매가 적합한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떠나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냥 거기는 트레이딩보다도 그냥 조금 가치 투자처럼 안정적으로 추세 매매를 해도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할 거면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가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수 포인트를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30% 이상은 담지 마세요. 1차 매수격으로 30% 정도만 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쭉 나왔던 이 추세가 이때 무너졌잖아요. 언제입니까? 8월 달이죠. 저랑 그 아카데미 분들은 이날 1차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이날. 멤버십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날 1차 매수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일 날. 그리고 나서 2차 매수는 따로 하면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2차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렇게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그 이후에 절대로 한 번에 당하면 안 됩니다. 일단 1차 매수를 해볼 만한 한 위치에서 담되 종목도 굉장히 잘 선별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락한 이후에 추세가 이제 이탈된 이후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주도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러면 2차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 하락 자체를 완전히 되돌리기 위한 명확한 바닥 징후가 나올 때 하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응이죠, 대응. 그러니까 대응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2차 매수부터는. 섣불리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 진행되어 온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볼 거 아니에요. 과연 추세가 이탈이 됐을 때 이 조정 폭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이 조정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조정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조정입니다. 올라온 거에 비해서. 그리고 당시 어떤 부각되는 리스크가 있는지 시황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 자체는 매번 다르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낼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유익 있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전문가 채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도주가 바뀔 수 있을 때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섹터에서는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단일 종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섹터 전체가 그렇다.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왜냐면 시장이 진바닥을 만들고 턴하기 시작할 때는 얘네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 얘네는 바닥 따질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올릴 수 있는 차트들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체크를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하락이 시작했던 시점부터 그리고 큰 하락이 나왔던 그 시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검색식을 돌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검색식으로 뽑히면 상위로 쭉쭉쭉 나오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딱 뽑아놨을 때 요런 것들은 하나의 섹터로 움직이고 있었네. 그런 것들은 잘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바닥이 나올 때 분할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쪽 포트폴리오에 일단 조금은 비중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응 방안.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크게 현금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현금 비중이 70% 이상이신 분들, 굉장히 나이스한 지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대응하면 됩니다. 이거는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하느냐? 시장이 이제 이 정도로 빠지면, 그리고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 이거는 V자 반등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면. 최소한 1봉상 또는 60분봉이나 30분봉에서 명확한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돌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와,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받아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한 템포 좀 늦춰서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니까 안정적으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만 잘 골라놓고 그냥 천천히. 지금은 뭐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현금 70% 이상이신 분들은. 그리고 50%이신 분들, 50%이신 분들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물려있는 종목, 이거 어쩔 수 없어요. 50%이신 분들은 일단 물린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가 아닌 것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바닥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일부 보유 종목들은 종목을 교체를 하셔야 돼요. 종목 교체. 그러니까 약한 종목에서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할 때 계좌가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거예요. 필수입니다. 50% 이상, 50% 이하이신 분들은 현금 비중이. 그리고 현금이 30%밖에 없으신 분들. 이거는 2차 매수도 잘못하면 완전히 골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특히 종목을 잘못 선별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을 다 써버리게 되면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런 분들도 종목 비중이 70%잖아요. 이 중에서 최소한 한 30% 정도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바닥 징후가 나올 때. 그리고 나서 갈아타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 약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현금이 30%이신 분들, 그리고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음 사이클을 어떤 목표로 잡아야 되냐면요. 일단 수익을 내겠다, 수익 전환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계좌를 회복하겠다라는 걸로 목표를 잡아야 돼요. 바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를 없앤다. 이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로 일단 눈높이를 낮춰 잡으시길 바랄게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은 이런 것들이었고요.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결국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멤버십 분들은 이제 시장 분석 시간에 굉장히 좀 중요한 딱 타이밍에서 스트리밍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뭐 미국 시장 보고 토요일 안 합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나라 시장만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바로 장 끝나고 4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4시 반에 뵙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